시 승하차문을 완전히 닫고 출발합니다. 올해 31살의 혜은 씨는 공덕동에 삽니다. 이 동네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그리고 이 동네 좋아하죠. 시장도 있고 집들도 되게 네모 반듯한 아파트 말고 다양한 집들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부동산을 지나가면 늘 매물을 눈여겨봅니다. 지금 있는 집에서 방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니까 어떠세요? 비싸네요. 집이 너무 비싸요. 혜인 씨 지금 사는 집에는 누구랑 같이 사시는 건지. 저 동생 둘이랑요. 그리고 애인이랑 넷이 살고 있어요. 이 집에 이사 와서 창을 열면 벽이 아닌 하늘이 보인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3년째 살고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충분한 해를 받고 충분한 바람이 통하는 곳에 산다는 게 되게 내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공부도 하고 3권의 책도 썼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나와 산 거는 독서실에 살았는데 독서실은 원래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개인 책상이 있으면 그 책상 위에다가 내 의자를 올리면 그 밑에 공간이 이만큼 남잖아요. 거기에 발을 넣고 들어가서 잡니다. 학교 기숙사와 지역 학사, 4년간의 원룸 생활을 거쳐 서울 와서 처음으로 거실과 방이 분리된 이 집으로 이사를 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덕동 사우스에 살고 있는 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덕동 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홍주은입니다. 이 집의 막내 쫑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고요. 이 집에는 4사람이 삽니다. 혜은 씨와 니문 씨는 애인 사이, 혜은 씨와 준희 씨, 쫑이 씨는 남매 사이죠. 이들 넷은 친구입니다. 서로 반말을 하고 별칭을 부르죠. 그들이 사는 집은 부재가 있습니다. 공덕동 하우스 비혼지향 생활공동체. 이 이름으로 개간지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젊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 다 이렇게 차려있고 너는 뭐 진주가 이렇게 부럭부럭 자라있니? 양식장도 아니고. 집에 있는 복장 아니잖아, 우리 다. 저는 안 씻으면 이 복장이에요. 아니면 연인이나 남매라는 관계가 있지만 이 가족들은 서로서로 친구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쫑이 씨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원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여기 와서도 되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어요. 둘이 집에 남아있으면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어색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상상하던 사회 보편이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해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러다가 혜니한테, 야, 그럼 나도 너한테 반말한다? 라고 했을 때, 혜니가 그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어땠어요? 처음 든 느낌은? 엄청 이상하죠. 왜냐면 엄청 이상하죠. 아니 정말로 그거였다니까요. 그 약간 가부장적인 누나 이런 거였다니까요. 원가족이 되게 친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친하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 되는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진짜로. 약간
이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마음에 듭니다. 그에 비해 기존의 가족 관계는 권위적이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비혼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혼 지향 생활 공동체가 이름을 지은 거는 누가 지었어요? 저희 회의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저희 관계를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말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남편입니다. 제 아내예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이렇게는 애인인데요. 이렇게는 동생인데 얘도 동생인데 사실 안 친했고요. 얘랑 얘는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아니라고? 아니 가족이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말이 필요하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자꾸 결혼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뭐 동생 결혼하면? 아니야! 우리 계속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결혼제도 밖에 제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의제야.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네.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함으로써 기존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한 가지 방식만을 강요하는 사회. 그게 아니면 법적 지위를 주지 않는 이런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 사회잖아요. 근데 아이 낳는 게 환영받지 못하던 세대에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80년대 후반생이고 제 또래들은 대부분 집에서 하나, 둘 정도의 형제들이 있는 집안이었는데 저희는 형제가 5이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이게 보통 잘 해가지고 산 훌륭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이가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형제가 5명인데 이제 넷째부터는 이제 보험 가입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보건소에서 출산을 했는데 넷째인 제 동생은 보건소에서 출산을 못했어요. 누군가의 몸에 출산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이제 강요를 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온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이 많으면 불이익을 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한 자녀를 낳고 단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새마을 유아원 무료 교육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에는 일정 기간 육아보조비와 산모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반면에 3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다산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94년에 가서 인구 증가율이 1%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이 목표가 달성돼도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70년대는 정부가 산하 제한을 주도했습니다. 신문하겠는데 예. 명석이 엄마가 누포 수술을 하고 나니 머리가 조금 아프고 피가 약간 비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씩 출혈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개월까지만 기다려 보시면 차차차차 시일이 흐르면 제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을의 이웃 부인들을 설득시키고 인도하여 시술반 차까지 데려오는 일은 어려우나 또한 즐거운 일이다. 가족계획 사업을 위하여 발족한 가족계획 어머니회는 오늘날 잘 사는 가정, 풍요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피임 수술을 해주는 차량을 동원해 직접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그때는 출산율이 2.1이면은 낙태율도 2.1이에요. 물론 이제 이 낙태율은 표본 조사한 거지만 몇만 명 출산율 조사 통해서. 그러니까 애 2명 태어나고 애 2명 죽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 정도로 앞장서서 이 낙태를 주장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모성의 도구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객체화죠.
공덕동 하우스 식구들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오늘 손님이 와요. 은서야 왔어. 안녕하세요. 은서는 공덕동 하우스 사람들과 가족처럼 가까운 한송은 선생님의 첫째 딸입니다. 이거예요. 나 이거 궁금했어. 뭐 들었는지 봐도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홍혜은 쌀국수, 은서가 만든 혜은 씨의 이름표입니다. 연필 있지? 연필해줄까? 짠. 볼까요? 짜잔! 직접 만든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그림을 민기 쌤이 그린 거. 너 오늘 홍민기랑 인사했어? 민기적이라 불리는 민기 씨는 공덕동 하우스의 또 다른 멤버입니다. 영석 씨는 이곳에서 영스톤으로 불립니다. 공덕동에서 함께 사는 사람은 4명이지만 공덕동 하우스 멤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사진 속 9명은 언젠가 함께 사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죠. 홍현 씨가 지금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아주 큰 규모의 온라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은서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는 뭐지요? 비틀 라이온. 그렇지. 맞았구나. 나중에 선물해준다. 뭐 갖고 싶어요? 저 얘예요. 무지. 응. 이문 삼촌이요. 이문 삼촌은 라이온이요. 라이온 갖고 싶어요. 이영석 삼촌이요. 남은 거 가질게요. 피지요? 네. 이만큼에 뜰 수 있어요? 은서 아빠가 벗들과 회포를 풀 동안 7살 은서는 니문 씨와 놉니다. 은서보다 니문 씨가 더 즐거워 보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광고에서 나오는 건데요. 광고에서 EBS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노래 불러줘, 은서야. EBS, EBS, 알려줘, EBS, 친구야, 나에게 알려줘, 언제나 내 곁엔 EBS. 너무 잘해. 은서야 TV 나와서 노래하는 거 하고 싶었지? 응, 잘했어. 유튜버를 하고 싶어요. 부럽네요. 역시 요즘 세대다. TV에 나올 거예요? 응, TV에 나올 거야. 지금 진짜 신나. 엄청 신났어요. 3, 4년을 지켜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그런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인사를 하면 아빠 뒤로 숨는 아이가 나중에는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은서한테 처음으로 선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선물을 주니까 처음엔 받기만 하더니 나중에 자기 선물을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물 같은 걸 교환하면서 뭔가 서로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점점 더 친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은서가 잘하는 만큼 공덕동 식구들은 아이를 잘 이해하는 어른이 되어갈 겁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온라인에서 만난 인연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공동체를 배우는 중입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친구가 된 사람들. 비혼이라면 까칠한 사람들을 연상하지만 은서 아빠 한송은 씨가 보기에는 그 반대입니다. 비혼주의자들이 아이들 싫어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부분의 비혼주의자들은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공동체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있고 이게 아니라 한 동네에 살고 있다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을 잠깐 맡길 수 있는 곳도 사실 없거든요. 은서야, 숙제를 금요일에 하는 건 좋은 일이야. 잘하고 있어. 준 사람은 되게 기뻐해. 그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공덕동 사람들. 은서를 보면서 아이 낳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제 가족들이랑 우리가 아이를 한 명을 이렇게 기르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사실 어려움이 많겠죠.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가족으로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르는 아이를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낳는다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8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보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죠. 하지만 출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비혼 출산은 한국에선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출산율이 1.0 이하여도 한국인이 원하는 건 결혼한 정상 가족의 아이죠. 동거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파트너와 배우자와 같이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비혼 관계에서 출산한 아동이 전체 아동들이 한 대략 50에서 60% 정도 되거든요. 우리 사회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우리나 서구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에 대한 대안적 결합 체계나 대안적 어떤 생활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일한 선택은 결혼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적이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홍현 언니. 근데 어제 나 자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어? 어른의 대화. 어른들의 대화. 집안의 오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난 동생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라니 동생의 문제가 떠오른 은서. 근데 오늘 기분 어때요? 오늘의 기분은 좋아. 좋아요? 응. 은서가 놀러 와서. 어제도 그럼 좋았겠네요. 그렇지. 근데 오늘은 집에 가야 돼. 맞아. 근데 이따가 은서랑 밥 먹으러 갈게. 네. 어제랑 좀 비슷한 거 같아. 맞아요. 공덕동 식구들의 꿈은 이 공동체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모든 차별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겁니다. 결혼보다, 아이보다 그런 세상이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말하는 비혼은 새로운 세상을 부르는 손짓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19세기나 20세기적인 결혼 형태를 고집하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청년들은 결혼을 피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나는 결혼이란 제도 말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렇게 살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용인하고. 하지만 결혼을 하건 어떤 형식으로 살고 있건 간에 그 사람들 우리의 시민이라면 모든 곳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